예, 그냥 예. 패스하셔도 됩니다, 진짜. 예, 예. 뭐 저기 패스. 맨유의 감독들. 요즘 5월은 뭐 가정의 달인데 뭐 글쎄 저 총각이라 가정이 아직 없네요. 참 슬프죠. 아무튼 지금 뭐 코로나라 근데 뭐 코로나든 아니든 저는 좀 약간 방콕이라 밖에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뭐 끽해봐야 뭐 영화 보러 다니는 수준이니까 뭐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답답해요. 그죠? 또 코로나도 이제 뭐랄까 이제 2차 코로나,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선진국,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경제순으로 도는 것 같아요. 제일 잘 사는 나라들이 빨리 끝나고 이제 그러니까 두 번째 뭐 1선 끝나고 이제 2선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이제 내려가겠죠. 아무튼 이제 한 중진국 정도 되는 나라들이 이제 코로나가 번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EPL 리그가 막 빠지고, 최근에 또 슈퍼리그 이슈도 있었고, 지금 막판에 이제 순위 경쟁이 치열하죠. 거의 뭐 우승 윤곽은 거의 잡히고 있는데, 거의 이제 축구판은 뭐 거의 EPL 같아요. 그죠? 거의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가 거의 다 뭐 장악을 하다시피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뭐 혹자는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맨유가 계속 져서 5등을 하고 5등을 하면 그러니까 뭐 챔스를 5팀이 나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어떤 사람이 하더라고. 근데 너무 굳이 맨유가 그럴 필요 있나? 그죠? 어차피 그 슈퍼리그 때 그런 얘기 하더군요. 영국 프리미어는 그 이제 승강제가 기본 정신이다. 실력이 없으면 강등되는 거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신에 비추어 봐서도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근데 예전에 뮤리뉴 감독 때처럼 리그 순위가 5등인데 마침 유로파 결승에 올라갔으면 모르지만, 그죠? 이미 2등인데 일부러 져서 5등을 만들어서 유로파 우승을 해서 챔스 간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유로파 우승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물론 좀 이렇게 보니까 차이가 좀 나더군요. 차이가 나도 그래도 단기전 한 방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결승전은 홈 앤드 어웨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폴란드에서 그냥 한 게임 치고 그거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게임은 단기전 승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선수들이 여태까지 열심히 몸 다쳐가면서 열심히 했는데, 굳이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뭐 한 팀 더 나간다고 해서 더 나갈 수 있다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실력이 없으면 못 나가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챔스 이렇게 올라간 거 보면 두 팀 좀 결승전 EPL 프리미어리그 팀 두 팀이 하잖아요. 그죠? 어차피 네 팀이 올라가든 5팀이 물론 그러면 좀 더 유리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똑같아요. 그죠? 어차피 실력 없으면 초반에 떨어지긴 마찬가지예요. 그죠? 어차피 한 팀이라도 올라가는 게 좋은 거고, 그 레알 같은 경우는 한 팀이지만 결승 같은 데 자주 올라가잖아요. 그죠? 뭐 여러 팀이 올라가지만 항상 뭐 프리미어리그 팀하고 결승에서 붙지만 저기 한 팀 올라가도 결승 올라가잖아요. 그죠? 우승컵을 들어 올리지 않습니까? 그냥 센 놈이 이기는 거지, 4팀이 올라가든 5팀이 올라가든 아무 의미가 없다. 근데 많이 올라가면 뭐 점수가 있나 봐요. 점수가 있다고 하더군요. 많이 올라가면 좀 뭐 유리한가 보던데, 유로파에서도 지금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로파에도 2팀, 유로파 4강에도 2팀, 프리미어리그 2팀, 또 챔스도 프리미어리그 2팀, 그렇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물론 아스날은 4강에서 떨어졌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숫자의 프리미어리그 팀이 챔스나 유로파에만 올라가 있어요. 그죠? 그래 뭐 사실상 그 AC 밀란하고 붙었을 때 사실상 결승전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감독, 아스날 감독, 리베리 감독, 그 감독이 예전에 그 세비야 감독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때 세비야 감독이 맨유를 탈락시켰던 감독이 세비야 감독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때 세비야하고 붙어가지고 탈락을 했었죠. 그때 세비야가 저번 유로파 때 세비야가 우승을 했죠. 챔스, 그죠? 유로파 우승을 했죠. 그죠? 그런 거를 봤을 때, 몰라요. 그죠? 단기전은. 아무리 순위가 낮다고 하더라도, 단기전은 몰라요. 그죠? 근데 올해는 마침 세비야가 작년에 이제 유로파 우승을 했기 때문에 챔스로 갔죠. 그래서 지금 유로파에는 세비야가 없어요. 그죠? 이럴 때 이제 우승 한번 해볼 만해요. 그죠? 세비야가 유로파에 굉장히 그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이제 붙을 비아레알 맞나? 그 팀이 그렇게 뭐 잘하는 팀은 아니더군요. 지금 라리가에서 7등을 하고 있는 팀인데 그래도 몰라요. 그죠? 단판 승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뭐 아무튼 원래 솔사르 뭐 임시감독 포함해서 3년차인데 원래가 3년차죠. 정식으로 한 건 한 2년 되고 임시감독까지 하면 이제 3년차인데 그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 맨유라는 빅클럽은 왜 이 새 감독을 선택을 했을까? 그냥 뭐 트로피 많이 올려서 뭐 그냥 뭐 경력이 화려해서 왜 이 새 감독을 선택을 했을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감독들의 어떤 특성을 이렇게 보니까 바날 감독은 네덜란드 출신이죠.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그 히딩크 감독의 그 서포터,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께서 히딩크 감독 아저씨가 2002년에 한국 월드컵 때 지도를 할 때 그때 그 아드보카드 감독보다 밑에 코치였대요. 뭐 아시는 분 다 아시죠? 아드보카드 감독 밑 서열보다 낮은 코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그 2002년 때 맨유 감독 한다 그러니까 다 2002년 선수들은 다 알더군요. 뭐 그렇다고 뭐 감독이 뭐 못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그럼 주 전술 베이스는 네덜란드일 거다라는 거죠. 그럼 네덜란드가 주 전술을 뭐로 쓰냐? 네덜란드는 이렇게 뺑 둘러싸서 압박을 잘하죠. 그러니까 선수 공을 잡고 있는 그 선수를 이렇게 뺑 둘러싸서 압박을 해서 공을 탈취를 해서 스트라이커한테 전달을 해주면 스트라이커가 골을 넣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바날 감독 체제에 있을 때 선수들이 적응을 많이 못했어요. 그리고 되게 힘들거든요. 압박 축구를 한다는 건 상대방을 막 쫓아가가지고 막 몸 달라붙어가지고 막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죠? 근데 이걸 단기전에 그렇게 하면 상관없는데 38라운드나 되고 또 챔스도 갔다 와야 되고 그렇게 많은 경기를 그렇게 압박을 해서 경기를 치르다 보면 빨리 지치죠. 그죠? 체력 소모가 굉장히 심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전반기야 뭐 어떻게 압박을 한다 하더라도 후반기 되면 선수들이 줄부상을 당하거나 지치죠. 그런 사태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안 좋은 게 뭐냐면 스트라이커가 다쳐버리면 이게 와르르 무너진다는, 그러니까 골을 넣을 사람이 없어져 버린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그래서 바날 스타일의 네덜란드 축구의 최대 단점은 스트라이커를
아작을 내버리면 골을 못 넣는다는, 점수가 안 난다는, 수비만 하다가 비긴다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물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잖아요. 골을 미드필더도 골을 넣을 수 있고, 공격수도 골을 넣을 수 있고, 뭐 수비수도 골을 넣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루트의 어떤 그 득점 루트가 있는데, 바날 스타일, 네덜란드 축구 스타일은 스트라이커만 공을 넣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많이 아작이 났죠. 그 예전에 이제 공격수들이 옛날 말시앙도 아작이 났었고, 또 그 누구지? 그 데파이라는 네덜란드 득점왕이었던 선수가 있었죠. 그 친구도 뭐 아작이 났었고, 거의 뭐 밀집 그 수비를 뺑돌로 싸가지고 골을 못 넣겠죠. 뭐 아무튼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공격수가 부진해 버리면 이기기가 힘들어져 버려요, 그죠? 그런 단점이 있죠. 하지만 장점은 7점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 7점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장점이죠. 공을 쉽게 탈취한다는 거. 근데 이미 네덜란드 압박축구에 대해서 이미 이 전술을 이겨낼 수 있는 전술이 이미 있죠. 티티타카라든지 프랑스의 아트사크라든지 뭐 그런 전술이면 굉장히 손쉽게 이길 수가 있죠. 네덜란드 전술은. 그렇기 때문에 전술 파악이 이미 됐다고 보이기 때문에 우승을 하긴 힘들어요, 그 전술로는. 하지만 유럽에서는 아직도 그 전술이 먹힌다. 근데 희한하게도 바날 감독이 그렇게 되고 나서 네덜란드 그 국가대표 축구, 네덜란드 국가대표 축구도 함께 내리막을 걸어요. 그의 그 탈락을 하게 되죠. 월드컵 예선도 탈락을 하게 되고, 지금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죠? 지금도 네덜란드 축구는 굉장히 힘겹게 예선을 치르고 있어요. 왜냐면 전술 파악이 돼버렸으니까. 다른 전술을 쓰지 않는 한, 그죠? 전술 파악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리고 바날 감독을 데리고 왔던 이유는, 그때 당시 맨유의 선수들, 그 모예스 감독 시절에 이제 선수들이 있었는데 다 나가버리죠. 자기하고 안 맞다고. 그리고 선수들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그렇죠. 그러니까 리빌딩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선수 전체를 다 갈아엎는, 선수단 전체를 다 바꿔버리는 그런 작업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날 감독이 선수를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죠? 자기 인맥 축구, 자기 네덜란드 리그에서 뛰던 친구들하고 자기 하고 유스하고 기존에 있던 선수하고 이거 섞어가지고 많이 이렇게 선수반 보강을 많이 했어요, 그죠? 기존에 있던 선수들 중에 안 쓰던 친구, 그 발렌시아 같은 친구들 처박아 놨다가 나중에 쓰고 막 이랬죠, 선수 없어가지고. 뭐 하여튼 그렇게 새로운 선수들로 다시 채워 넣는다는 개념으로 그 리빌딩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서 바날 감독을 좀 영입을 했었죠, 그죠? 근데 바날 감독이 실패를 했다고 봐야죠. 생각보다 리빌딩의 수준을 만족을 못하고, 선수 데리고 오는 선수들도 좀 그저 그렇고, 전술도 그저 그렇고, 또 수비 축구를 하다 보니까 또 그렇고, 좋은 공격수도 없고, 그죠? 또 그 전에 맨유의 위상과 걸맞지 않는 그런 급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만두게 되고, 그 다음에 온 게 이제 월클 감독이다 이래가지고 당시 최고의 어떤 컵을 자기 입으로 맨날 떠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컵을 가장 많이 든 감독이다라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무리뉴 감독을 데리고 왔죠, 그죠? 그 무리뉴 감독 스타일은 그거예요. 선수비 후 역습인데, 자기도 어떨 때 보면 자기도 역습을 당해서 골을 먹어요, 그죠? 그게 참 희한해요, 그죠? 자기가 주로 쓰는 전술이 이제 수비하다가 공을 가로채서 스트라이커한테 공을 주면 스트라이커가 공을 잡고
속공을 해서 골을 넣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수비가 안 되는 팀. 왜냐면 바날 감독 때 이 기록을 보면 골을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40골 먹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뉴 감독을 데리고 와서 일단 골 먹는 골 수를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비 보강을 하게 되고, 아마 토트넘도 같은 이유에서 미리뉴 감독을 데리고 왔을 거예요. 골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다. 친구들한테 어떻게 수비를 좀 가르쳐 줄 수 없나? 아마 그런 비슷한 이유였을 거예요. 그죠? 선수비 후 역습을 하는 그런 스타일의 축구를 구사하는 미리뉴를 데리고 왔을 때 수비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미리뉴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죠? 미리뉴 감독을. 근데 엉망이죠. 그죠? 수비가 엉망이 됐어. 그죠? 항상 수비. 근데 예전에 이제 그 포체티노 감독 있을 때는 공격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케인, 손흥민, 모우라, 그리고 알리 이렇게 해서 수비보다는 그냥 계속 공격을 해서 수비까지 공이 올 일이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미리뉴 감독이 오면서 정반대로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수 구성이나 선수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죠. 그 짧은 기간에 그 공격 위주로 하던 걸 위주로 하던 그런 선수들이 내려앉아가 수비를 해야 되니까 답답하죠. 그러다 보니까 성적도 안 나오고 선수 구성이나 스타일에도 안 맞고. 그죠? 그 예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관객들을 좋아하게 만들려면 공격 축구를 해라. 하지만 트로피를 들어올리려면 수비 축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미리뉴 감독은 수비 축구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죠? 물론 약간 변형하는 스타일도 쓰긴 해요. 근데 대부분 주 전술은 내려앉아서 골대 앞을 지키고 있다가 가로채서 레시포드나 뭐 옛날 같은 질라탄 같은 선수겠죠. 레시포드나 질라탄 같은 선수들이 막 달려가지고 석공해가지고 골을 집어넣는, 그 손흥민 선수가 석공해서 골 넣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유형이죠. 그러면 토트넘의 다음 감독은 어떤 스타일이 될까요? 그죠? 다음 감독 스타일은 솔사르 같은 스타일이 되겠죠. 아니면 압박하는 스타일이든지. 그러니까 포체티노가 공격하는 스타일이었다면 이제 수비하는 감독 들어왔으니까, 이제 한번 했으니까 이거 알면 압박하는 스타일의 감독이 가든지. 그죠? 그럼 만약에 압박하는 감독이 들어오면 이제 더 암울해지는 거죠. 네덜란드 축구 하게 되면 더 암울해지는 거죠. 정말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 손흥민 선수한테는 어쩌면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바날 감독 스타일로 봤을 때 공격수 2명한테, 한 명에서 2명한테 골을 몰아주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아마 손흥민이나 케인 둘 중에 하나는 꼭 잡아야 될 거예요. 그죠? 둘 다 잡든지. 근데 억수로 깝깝할 거예요. 그죠? 압박 축구 하는 스타일의 감독이 온다면 굉장히 깝깝할 거예요. 그죠? 선수는 되게 힘들죠. 근데 압박하는 거, 요즘 축구는 압박하는 게 대세이기 때문에 근데 압박 축구를 한번 배워야 돼요. 그죠? 근데 순서가 압박, 수비, 공격 이렇게 나가면 그래도 좀 덜한데, 공격, 수비, 압박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가버리면 굉장히 깝깝할 거예요. 선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깝깝할 거예요. 왜냐면 공격하면 되게 신나잖아요. 그죠? 골도 들어가고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막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신나요. 그죠? 근데 그런 거 막 신나는 축구 하다가 갑자기 압박 들어오면, 그죠? 압박을 이렇게 해버리면 힘들 거예요. 그죠? 선수들이 멘탈이 좀 힘들 거예요. 근데 맨유는 이제 압박, 수비, 실 공격으로 가니까 이게 점점 좋아지죠. 왜냐면 압박, 수비에서 골을 못 넣다가 이제 공격 축구로 가버리니까 볼이 많이 터지니까 지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기사 났는데, 미리뉴 감독 시절에 레시포드 선수가 골 넣은 거랑 솔사르 감독 그
그 시절에 레시포드 선수가 골 넣은 게 거의 2배 가까이 넣었다고 하더군요. 헤트트릭도 했었죠. 챔스 때 레시포드는 헤트트릭도 했었죠. 그죠? 레시포드는 압박 바날 감독 때 와가지고 바날도 경험했고 그 미리뉴도 경험했고 솔사르도 경험하고 참 좋은 경험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레시포드 선수는. 그죠? 그린우드 선수는 언제부터 왔나? 수비 미리뉴 감독 때부터 왔나? 그린우드 선수는 지금 솔사르 시대에 주로 기용이 됐었죠. 이런 걸 다 이렇게 두루두루 경험을 해보면 참 좋았을 텐데 좀 그죠? 시기가 좀 안 맞은 것 같아요. 그죠? 얼마 전에 그 AS 로마하고 맨유하고 유로파 경기를 이렇게 보면 현대축구에서 압박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여실히 드러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AS 로마가 압박을 안 하더군요. 압박을 안 하니까 그냥 맨유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죠? 압박을 전혀 안 하니까 그냥 맨유가 빌드업 때도 안 하니까 자기 공격 루트 패스하는 자기 마음대로 패스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좀 당황해가지고 뭐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결국 후반에 그죠? 후반에 4골 터졌나? 5골 터졌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압박을 안 하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그 지금 EPL이 압박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압박 축구를 엄청나게 심하게 하고 있으니까 다른 리그는 그렇게 압박이 없나 봐요. 그죠? 그래서 다른 리그 선수들이 EPL에 왔을 때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골도 잘 안 터지고 보통 한 절반 가까이밖에 못 찬다고 그러죠. 못 넣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다른 리그에서 40골 넣으면 EPL 오면 한 20골밖에 못 넣는 거죠. 압박이 심하니까 선수가 이렇게 공 쉽게 차도록 내버려 두진 않으니까 그죠? 한국도 얼마 전에 그 압박 축구 한국 K리그도 보면 압박을 거의 안 해요. 그죠? 약간 이탈리아처럼 이렇게 내버려 두는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이렇게 압박 축구를 좀 연습을 해봐야 되지 않나 리그에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강한 압박에 이은 어떤 2차 공격 그러니까 좀 어쨌든 초반이 됐든 후반이 됐든 압박하는 타임이 한 타임 정도는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죠? 압박 연습을 리그에서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죠? 하는 팀이 있겠죠. 그죠? 아예 안 하진 않겠죠. 그죠? 어쨌든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압박을 강하게 한다. 압박을 강하게 하는 팀이 굉장히 이길 확률이 높다. 골이 들어갈 확률이 높다. 이 말이죠. 여기 이 세 사람 중에 압박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아무래도 바날이겠죠. 그죠? 바날 때 선수들이 적응 못하고 간 이유가 뭘까요? 그죠? 그 네덜란드 축구라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포지션 축구를 하는 팀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미드필더, 윙 따로 뭐 수비형 미드필더, 뭐 공격형 미드필더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포지션이 정해놓고 축구하는 스타일이 미리뉴 스타일이죠. 미리뉴하고 솔사르는 포지션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역할, 자기 포지션을 지켜서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바날은 그게 아니죠. 그냥 모두가 압박하고 전부 다 압박하고 그러니까 전원 공격, 전원 수비, 전원 압박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되게 힘들어하죠. 싫어하고 그죠? 적응도 못하고 그죠? 그래도 미리는 또 너무 수비만 하니까 또 선수들이 또 약간 짜증내고 그죠? 자기도 골 많이 넣고 싶거든요. 그죠? 근데 이렇게 보면 이유가 있어요. 그죠? 수뇌부들이 이런 감독을 선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골을 많이 먹으니까 그죠? 골을 많이 먹으니까 수비를 시키는 거고 그리고 트로피도 좀 들어야 되고 그죠? 실제로 미리뉴 감독 있을 때 유로파 우승했어요. 그죠? 그게 챔스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유로파 우승 그 멤버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진짜 얼마나 암울해요. 그죠? 그 멤버로 유로파 우승 그때 당시 유로파는 요번 유로파 대진보다 좀 힘들었죠. 훨씬 더 힘들었죠. 그죠? 훨씬 더 맨유보다 훨씬 더 잘하는 팀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때 아약스를 2대0으로 이겼나 뭐 그랬었는데 근데 원래 맨유는 부상자가 많아가지고 유로파 결승전에 못 나가는 선수들이 많겠네요. 그죠? 그러면 같이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순간에 시상대에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 말시앙 선수 같은 경우 시상대에 못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 친구 후보라도 넣어줘야 되지 않나? 뒤통수 골 넣은 친구 뭐 출전은 안 시키더라도 후보에라도 넣어줘서 메달을 받게 해야 되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친구 어떻게 할지. 그죠? 그 친구가 그때 당시는 뭐 별거 아니지 않나 왜 뭐 그렇지 않나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아닌가. 그죠? 중요한 한 골을 정말 소중한 한 골을 넣은 게 아닌가. 그죠? 그 친구가 만약에 골을 못 넣고 1대0으로 졌으면 비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더 힘들어졌을 테니까. 원정 가서 한 골 넣은 게 비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되게 힘들어졌을 테니까 그 친구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소중한 한 골이었죠. 그죠? 왜냐 거기서 뭐 삐끗하게가 탈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사실상 결승전이었다고, AC 밀란하고의 경기가 사실상 결승전이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친구는 후보라도 꼭 데려가야 되지 않나. 시상대에 꼭 그 친구 한 골이나 넣었는데, 소중한 한 골 넣었는데, 그죠? 시상대에 꼭 후보라도 데리고 가서, 출전은 게임은 뭐 안 나간다 하더라도, 그죠? 소중한 한 골 넣은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 꼭 데려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죠? 그게 후보 명단에만 올라가면 준다던데, 제가 옛날 듣기로는. 그죠? 그게 출전 명단, 후보 교체 선수 명단에만 올라가도 그 메달을 준다고 하더군요. 아예 안 데려가면 없고. 그죠? 어쨌든 소사르가 이 감독들도 다 트로피가 하나씩 있어요. 그죠? 바날 FA컵, 위리뉴 리그컵, 뭐 유로파. 그리고 소사르가 만약에 이번에 딴다면 또 감독 3명이 모두 어쨌든 컵 하나씩은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아무튼 뭐 하나 따야 되겠죠. 그죠? 본인의 명예나 본인의 어떤 앞으로의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트로피 하나 정도 있으면 좋죠. 그리고 이 기세를 몰아서 내년에 챔스 우승에도 이렇게 도전을 해보는, 지금 좋아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왜 좋냐면 메시도 예전 같지 않고, 첼시나 뭐 맨시티나 이런 팀들은 다 이겨봤잖아요. 워낙 자주 붙어보니까 잘하는 팀이고, 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바이런 미넨 같은 팀 만약에 만난다면, 챔스 우승을 위해서 만난다면, 레알도 지금 거의 무너졌고, 그죠? 내년 되면 선수 다 나가버릴 테고, 그죠? 레알이나 바르셀로나도 예전 같지 않고, 그죠? 메시도 예전 같지 않고, 바이에른 미넨만 조심한다면 나머지는 해볼만 해요. 그죠? 나머지 팀들은 다 해볼만 하기 때문에 원래 유로파 우승을 하고 그 기세로 내년에 또 챔스 도전해야죠. 그죠? 그리고 그 뭐지? 여기 뭐 저 미리뉴 옆에 이렇게 끼고 있는 전술 노트 같은 게 있나봐요. 요즘은 노트북으로나 하는데, 그 프린터 해가지고 갖고 다니는, 예전에 그 무슨 언제였나? 작년이었나? 어디 게임을 갔는데, 맨유가 어디서 소사르 감독 체제였는데, 어디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린우드한테 이렇게 뭔가 지시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린우드가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
전술 프린터 한 게 있었는데, 카메라가 중계 카메라가 그걸 이렇게 비추더군요.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죠? 뭐 그런 행동도 하더군요. 뭔가 싶어가 이렇게 보더군요. 근데 웃긴 거는, 위리뉴 감독도 토트넘 가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종이에다가 전술 노트를 써가지고, 전술 이렇게 사람 움직이는 그 이렇게 화살표 같은 거 해가지고, 똑같은 종이에다가 똑같이 해가지고, 그 선수한테 지시를 하더군요. 그게 제일 쉽죠. 그죠? 왜냐면 이 EPL은 국적이 다국적이잖아요. 그죠? 물론 말귀를 100% 알아들으면 다 좋은데, 다국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 약간 애니메이션 같이 그려가지고, 이거 보면 알잖아요. 그죠? 쉽게 그려가지고, 만약에 영어가 되면 말로 설명하는 거고, 만약에 말이 안 통하면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그것도 좋아요. 그죠? 번역기 같은, 근데 야구 같은 경우는 통역을 붙여주기도 하는데, 축구는 통역까지는 안 붙여주더라고요. 그죠?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 대로 가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선수 뭐 배워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 옛날에 박지성 선수 다큐멘터리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영어 어떤 강사한테 가서 영어를 배우더군요. 뭐 전술을 못 알아들으면 감독 이야기하면 엉뚱한 짓 하잖아요. 아무튼 그래도 영어는 원래 학생들도 영어를 배우니까. 그죠? 박지성 선수는 아마 일본어도 굉장히 잘하는 걸로 아는데, 일본에서 J리그에서 오래 뛰어가지고 일본어도 굉장히 잘하는 걸로 아는데, 뭐 3개국을 할 줄 알아요. 그죠? 그 이런 감독들 바날, 위리뉴, 뭐 솔사르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이렇게 세계적인 명장들은 그 3개국, 4개국어를 하더군요. 그래야 그 알아들으니까, 서로 그래야 의사소통이 가능하니까 3개국어, 4개국어를 보통 하더군요. 그래서 세계적인 이런 EPL 그 프리미엄급 감독들은 보통 그냥 시시한 웬만한 CEO급, 그죠? 웬만한 회사 CEO급 그런 어떤 지능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게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아무튼 메뉴의 감독들, 이 다음 감독은 어떤 스타일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뭐 솔사르 감독 체제니까. 그죠? 여기에서 한 개가 더 한다면 뭘 할까요? 그죠? 패스? 그죠? 패스 잘하는 감독. 그죠? 압박했고 수비했고 공격했고 패스 감독이 올까요? 아니면 그죠? 패스 잘하는 감독. 그죠? 패스를 기막히게 잘하는 감독이 오지 않을까? 그죠? 뭐 아무튼 맨유의 감독들, 뭐 바날 감독은 은퇴했지만 무리뉴 감독은 아직 AS 로마 가서 한다 그러고, 소사르 감독은 아직 현역이고, 이 중에는 소사르 감독이 제일 어리네요. 그죠? 미리뉴하고 좀 닮았어요. 그죠? 미리뉴 감독하고 좀 닮았어요. 바날 감독하고는 하나도 좀 차이가 나는데, 소사르하고 미리뉴 감독하고 둘이 좀 닮았죠. 그죠? 소사르 감독은 그래도 선수 경력이 화려하니까. 그죠? 아무래도 자기가 제일 잘했던 걸 제자들한테 가르치게 돼 있죠.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아무튼 맨유의 감독들, 앞으로 또 어떤 감독이 와서 어떤 멋진 전술을 보여줄지, 아무튼 뭐 아직 남은 리그 어떤 결과가 나올지, 유로파 결승은 또 어떻게 될지, 뭐 한 5월 말이면 끝나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자, 흥미진진합니다. 그죠?